우리 모두 사람들을 설득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친구와의 약속을 조정할 때, 직장에서 동료의 협조를 구할 때, 또는 비즈니스 협상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 말이죠. 정말 머리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리적 기법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때 CIA가 사용하는 RIC 모델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델은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가지 동기 즉 보상, 이데올로기, 강요, 자아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알려주죠. 즉, 이 모델은 복잡한 협상이나 설득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마치 사람들의 버튼을 하나하나 누르는 것 같죠? CIA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감시하고 테러리즘, 무기 확산, 불법 금융활동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CIA-1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 정부나 단체에 대한 첩보 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위험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원이 되는 길은 매우 험난하며 여러 단계의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학사학위는 필수이며 석사학위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조건으로는 외국어 능력, 특히 중동 및 아시아 언어의 아랍어, 러시아어, 한국어와 같은 특정 언어 능력이 중요한 자질로 꼽힙니다. 군사 또는 보안 관련 경력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테스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심리 검사를 포함한 철저한 배경 조사가 이뤄지며 이 과정은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경험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CIA 요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 이상입니다. 요원이 된 이후에도 18개월간의 특수훈련 과정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협상, 언어, 심리전 등 다양한 기술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 RIC 모델은 수십 년 동안 CIA 같은 정보기관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온 실용적인 기법입니다. 무슨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심리학적 연구와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 기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결정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네 가지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이 당하고 있는 거죠. RIC 모델 보상, 이데올로기, 강요, 자아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러 심리적 전략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은 사람들이 물질적 혜택, 즉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강화로 행동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에 기반한 동기로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치와 일치하는 제안을 하면 그들의 행동을 쉽게 유도할 수 있죠. 강요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장기적인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는 자신의 성취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가시적인 역할을 부여하거나 리더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리더십 전문가들도 이러한 동기들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먼 시넥 사이먼 SINEK은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심과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며 RIC 모델은 이러한 동기 구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RIC 모델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 구조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RIC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로 알아볼까요? 보상, 회사에서 동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보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면 커피는 내가 쏠게. 이 한마디로 상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데올로기, 정치적 토론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신념을 건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야 같은 말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죠. 강요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할 때 숙제 안 하면 오늘 밤 게임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강요를 이용한 예입니다. 하지만 남용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죠. 자, 상사에게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리더십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상사는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기법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요는 장기적으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위협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신뢰를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보상이나 자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RIC 모델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요 대신 보상과 이데올로기를 결합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해내면 보상이 있을 거고, 당신의 가치와도 잘 맞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죠. 또한 자아를 자극할 때도 과도한 칭찬은 피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